예, 이게 성장 안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큰 흐름 보시면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큰 흐름에서는 지금 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막 전고체 배터리 나와서 금방 또 네. 판도가 뒤집힐 것처럼 맞아요.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도 20여 년 전부터 개발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 상업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셔야지. 예, 이게 지금 뭐 중국 업체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또 그걸 뭐 국내 언론이나 또는 일부 증권가의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 과장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믿는 건 저는 좀 현명한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즘 2차 전지 컨텐츠 댓글들 보면요. 그래도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그런가 예, 그 이런 거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네, 그냥 뭐 또 거짓말이다. 네, 그냥 뭐 없어질 소식이다. 흔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네. 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요즘에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네. LFP 배터리 뭐 이제 사용 점유율 전 세계에 이제 그 탑재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특히 21년에 비해서 22년 그리고 올해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뭐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네. 그 사실 자체는 많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LFP 배터리가 그 이른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모델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 시장 중심으로 일단 비싸더라도 조금 지불 의사가 있는 그런 구매층들 중심으로 모델들이 나왔고 당연히 이제 보급할 수 있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확산되려고 할 때는 좀 저가 차량 위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일정하게 LFP 배터리를 탑재할 그 니즈가 있는 거죠. 네. 예, 업계에서도. 그리고 또 당연히 ESS 쪽은 LFP 배터리가 실제로 많이 쓸 수 있고 그거는 예를 들면 올 봄에 LG엔솔부터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그 배터리 생산 공장 그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때 상당 부분은 ESS용 LFP 배터리 공장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수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근데 조금 주목하셔야 될 건 특히나 2021년 대비해서 22년 또 올 들어서 이렇게 LFP 배터리 사용 비중이 예,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예, 착시 현상이 있고 일정하게는 예, 좀 일시적인 현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되게 세계적으로 조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가 네. 예, 테슬라의 저가 차량, 중국산 테슬라 차량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비아디 이 차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 기차에서 생산된 원래는 영국 브랜드인데 MG 같은 차도 있고, 네.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볼보 같은 경우에 그 볼보의 합작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폴스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럽 시장에도 꽤 팔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LFP 배터리를 채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어쨌거나 지금 테슬라가 이제 그 이른바 이런 거죠. 미국 자동차 3사를 비롯해서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모델들을 이제 속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누리던 어떤 그 전기차 시장의 단독 드리블 같은 이런 상황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은 당장은 뭐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한편으로 지키면서 다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 가격을 많이 인하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 그 밸류체인 전체가 공급 가행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도 예, 가격을 내려놓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거꾸로 이제 테슬라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가격을 떨어뜨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탑재하는 배터리를 싼 걸 장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LFP 장착한 뭐 모델 Y도 국내에 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LFP의 상대적인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국내 다원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 자동차 3사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또는 뭐 그 유럽의 이제 BMW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업체들에 이제 많이 팔리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본격적인 이제 승장이 양산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기존에 나왔던 GM 볼트 같은 경우 그 모델들은 이제 단종을 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특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맞아요. 그 픽업 트럭, 미니밴, 뭐 SUV 같이 이렇게 저 배터리 탑재 용량이 되게 큰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LG 엔솔과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 배터리를 장착한 예, 하이니켈 배터리 위주의 그리고 이제 배터리 탑재 용량이 되게 큰 네. 그런 모델들을 6개 정도 이제 출시를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이제 상당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기존 자동차 3사의 전기차 모델들의 네. 이제 비중이 지금은 테슬라가 일시적으로 이제 차량 가격 인하도 하면서 이렇게 방어하면서 판매량을 늘렸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들이 네. 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국의 다원계 저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LFP 배터리가 이렇게 봐라 빨리 늘어나고 있고 이 흐름만 보면 뭐 몇 년 지나면 뭐 LFP 배터리가 막 40% 50% 점유율도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일시적인 현상이고 근데 그걸 자꾸 침소봉대하거나 예, 이게 이 흐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배터리 산업이나 또는 시장의 흐름을 예,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좀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는 시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슬라와 기존 전통 업체들의 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진 거잖아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테슬라 혼자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막 가격 인하하고 막 그 어. 싼 배터리, LFP 배터리 그거 싸구려 배터리 이게 채택해서 그렇게 탑재하고 뭐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격 떨어뜨린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에 맞서서 막 자기네들도 앞다투 막 떨어뜨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조금씩 뭐 가격을 인하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미국 자동차 시장 내에서 딜러들한테 조금씩 이제 뭐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네. 정책들을 일부 쓰긴 하지만 그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 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공가잉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락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거기서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채용한 배터리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또는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쓰는데 사실 싼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싸게 공급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듯이 예, 싼 만큼 뭐 성능이 유지되거나 좋아지면서 싸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성능이나 이 퀄리티를 쉽게 말해서 떨어뜨리면서 싸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엄청나게 지금 치킨 게임을 벌여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다른 경쟁 업체들을 밀어낸다? 치킨 게임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는 지금 저 양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GM이나 포드가 왜 지금 뭐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나요? 예. 자기네들 지금 갈 길 뚜벅뚜벅 가면서 네. 예, 뭐 다소 이제 일정의 지연은 있을 수 있어도 전기차 모델들 다 속속 내놓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 네. 수요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얘기 네. 나오면서 네. 약간 그 이제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사서 당분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예.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다 샀는데 네. 그 이제 네. 그 계곡에 빠져들었다.
중간 대중들 넘어가게 될.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전기차가 안 팔리면 네. 또 배터리에도 K 배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뉴스는 어떻게? 있을 수 있죠. 네.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전기차라는 게 메가 트렌드고 결국은 음.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계획에 비해서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약간 뭐 슬로우해지는 네. 지점이 있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가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어쩌면 여러 이유로 조금 슬로우해지는 구간이 생기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로 뭐 노르웨이를 좀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이제 그 보조금을 주다가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빨리 끊었네요. 네네. 근데 거기는 저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은 나라죠. 와. 예. 그리고 당장 2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합니다. 와. 그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예를 들자면 지난해까지 뭐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판매량 자체가 좀 주춤할 수도 있는 거죠. 보조금 덜 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타냐?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 침투율은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25년부터는 법적으로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각 나라별로 조금 그 연도의 차이는 있는데 정책상으로 이게 뭐 제일 빠른 나라는 노르웨이처럼 25년도 있지만 30년, 35년 이 무렵에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야 되고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생산하고 싶다 그래도 생산할 수가 없고 나 타고 싶다 그래도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중단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슬로우해지는 구간이 판매량이 약간 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죠. 일시적으로. 또 예를 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GM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 이제 볼트 같은 걸 내놨다가 이제 뭐 3분기, 4분기 가면서 이제 GM 전기차종을 기존에 이제 인기 있던 그런 그 자기네들 모델들 중에 전기차 모델들을 내놓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예고가 있는 거고. 테슬라도 지금 사이버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있죠.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신차 나오면 산다고 기다리고 있는 수요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저조해지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지금 어쨌거나 경기 뭐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한국도 그렇고 이게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가 지금 경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뭐 꼭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자동차 구매 자체가 좀 위축되는 구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슨 결국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차량 배출 기준 이런 타겟에 맞춰 보면 2032년까지 미국 전기차 침투율을 67% 끌어올리는 걸로 타겟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뭐 빨리 달성될 수도 또는 경우에 따라 늦게 달성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그 구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늦춰진다고 칩시다. 늦춰진다 한들 그게 지금 그렇죠. 그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던 것이 이게 지난해 경우에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6.9% 정도였는데 이게 그러면 향후에 10년 정도에 걸쳐서 67%까지 올라가는 게 타겟인데 네. 예, 이게 성장 안 하겠냐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냥 큰 흐름 보시면 큰 흐름에서는 예, 큰 변화가 없다. 예.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뭐 한두 달 투자하고 뭐 한두 분기 투자하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예, 큰 흐름에서는 지금 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메가 트렌드로 좀 길게 보자.
아니 메가 트렌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길게 지속될 수밖에 네. 없죠. 그걸 뭐 1, 2년 반짝하고 끝나면 그건 패션이라고 부르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트렌드라 하더라도 메가 트렌드라는 표현이 안 붙죠. 네. 그거는 메가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워낙 거대한 어떤 그 흐름이 형성되고 그 흐름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사회 문명 자체를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메가 트렌드라는 말 가지고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메가 트렌드인데 그게 뭐 1, 2년 안에 뭐 3, 4년 안에 뒤집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